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라우마, 징크스, 공포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징크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의 트라우마, 징크스, 공포증은 여기 쌓여있는 순차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맨홀 공포증입니다. 제가 맨홀에 빠지거나 맨홀 뚜껑에 맞은 적도 없고 뚜껑 때문에 이렇게 넘어지거나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맨홀 공포증이 원래 없었거든요. 근데 이 맨홀 공포증이라는 게 한마디로 제 스스로 이렇게 만든 경우 케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예전에 언제였지? 그 편의점 알바 일을 하고 그럴 당시에 그때 당시에 어떤 영화관에 있었어요. 잭 니콜슨이 나오는 영화였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영화를 보면은 잭 니콜슨이 그 금이 가 있거나 막 그런 거를 못 밟고 그 면 위주로 이렇게 밟고 다니는 거는 강박증에 관한 영화였습니다. 감명 깊게 볼 정도는 아니었는데 얼핏 본 영화 중에 하나인 것처럼 저도 이런 증후군이 생기더라고요. 맨홀 공포증이라고. 이게 뭐였냐면은 어느 날부턴가 길을 걷다 보면은 맨홀 뚜껑만 보면 피해 다닌 겁니다. 제가 스스로. 근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을 했어요. 이거 왜 피해 다니지? 나는 원래 이거 밟고 다녀도 뭐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흠이 될 일이 아니었는데 왜 그러지? 그래서 한 번은 맨홀 뚜껑을 밟고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하루 중에 한두 번 정도가 너무 뭐랄까 머피의 법칙처럼 일이 자꾸 꼬이고 안 좋은 일만 자꾸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주는 또 한 번 맨홀 뚜껑을 아예 안 받고 계속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진짜 분명히 그 하루 동안에 안 좋은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막 기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이상해서 아니 왜 맨홀 뭐지? 나는 분명히 매너를 안 밟았는데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매너를 안 밟았는데 분명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기분이 이럴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게 매너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전화국에서 하는 사각형 모양의 맨홀 뚜껑도 있을 거고 도시가스용 맨홀 뚜껑도 있을 거고 근데 강남 쪽엔 가면 또 맨홀 뚜껑이 어떻게 되냐면은 쇠로 된 게 아니라 그, 타일로 된 그런 맨홀 뚜껑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주로 피했던 맨홀 뚜껑은 쇠로 돼가지고 둥근 모양의 상하수도 모양의 맨홀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으로 저한테 맨홀이라는 이 공포증, 한마디로 징크스, 트라우마를 가지게 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제 모교인 중학교가 가까운 데 있는데 밑에 길 쪽으로 와플집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서 그때 당시엔 와플이 그렇게 흔한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동생하고 근처 이제 동사무소 이제 갈 일이 있다가 갔다가 이제 거길 들른 겁니다. 저는 그때 돈가스하고 계란 후라이가 들어간 와플을 하나 반 접은 걸 사게 됐고 여동생은 이제 생크림과 이제 초코 시럽이 발라진 와플을 가지고 이제 집을 가기 시작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새 옷을 입을 때였습니다. 첫날 처음 입은 새 옷이었는데 선물 받은 거였는데 하얀색에 무슨 캐릭터 그림 있는 티를 하나 입고 있었고요. 바지는 이제 약간 청바지 계열의 옷이었는데 그때 동생하고 이제 와플을 들고 이제 동사무소 이제 와플집을 나와서 동사무소로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쯤에 제가 맨홀을 밟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 내가 야, 나 맨홀 밟았는데 그건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랬거든요. 근데 여동생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맨홀을 피해 다닌 거에 대해서 동생이 오빠 그건 미신이다. 왜 맨홀 뚜껑 받는 거에 대해서 왜 불안해하냐. 사람이 살면서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텐데 맨홀 뚜껑 하나 밟았다고 해서 나쁜 일이 설마 있겠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좀 더 한 두세 발짝 덜어가고 있을 때 앞에 제 이상형의 여자애가 딱 어떤 여자애 두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지나치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친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한입 베어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여자가 왜 날 보고 웃고 있지? 막 뭐지? 되게 나한테도 관심 있나? 그러고 속마음을 하고 이제 집에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그 여자애들이 지나가고 나서 한입 베어문 와플을 뜯고 난 후에 여동생한테 야, 쟤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 여자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소녀시대의 그 티파니 1집 때 티파니 지금 티파니 얼굴 말고 그 1집 때 티파니 그 눈웃음 그 치는 그게 제 이상형의 여자 상이었는데 그 여자랑 같은 느낌의 여자애가 지나갔길래 제가 여동생한테 얼핏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빠 설마 오빠 보고 저 여자가 마음에 있어서 그렇게 웃음을 날렸겠어? 이러면서 착각도 자유시와 막 이러면서 웃더라고요. 근데 그때 동생이 저를 보자마자 막 경악을 하면서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탁 쳐다봤더니 동생 하는 말이 오빠 옷 봐봐 옷 이러는 거예요. 그게 하얀 티에 검은색 캐릭터 그린 새 옷이었는데 처음으로 입은 날이었는데 딱 고개를 내려서 보니까 세상에 돈가스 소스하고 그 계란 아줌마가 그 계란 그거를 노른자를 안 익혀 주셨더라고요. 그게 이제 탁 터져가지고 돈가스 소스랑 해서 흰 옷 그 목 주변에서 흘러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그제서야 안 거죠. 아, 상황 파악이 된 거죠. 아, 저 여자애가 내가 와플 먹는 모습에 흰 옷에 그 막 소스랑 계란 후라이 그 노란 계란 그게 묻은 걸 보고 이제 웃었구나. 아, 좌절과 원망이 막 엄청 심각해졌죠. 집에 오는 길에 그 돈가스 와플 먹지도 못했어요. 결국은 지고만 왔었는데 그거 빨면 없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소스가 좀 김치국물 마냥 신옷이다 보니까 그때 옥시크린 그 세제하고 그 일반 세제랑 섞어서 두 번 이상을 빨았는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누렇게 그냥 아주 누렇게 아주 그냥 아이보리색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있더라고요. 결국 그거 버렸죠. 그 와플 돈가스도 거의 버려지고 그때서야 전 깨달았죠. 아, 이게 매너에 이게 징크스가 생긴 거구나. 나는 이제 앞으로 매너를 밟으면 이런 일이 계속 생기겠구나. 그때부터 매너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동생하고 엄마랑 가끔 이제 명절 때 이제 재래시장 가면은 그 망원동 재래시장 마냥 저희 동네 쪽에도 이제 길 윗동네 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장이시장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뉴타운 개발로 해서 이제 그 시장 명물이 많이 거의 없어졌는데 거기 가면은 맨홀 천지예요. 아주 맨홀 뚜껑 천지. 저는 바닥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때로는 제가 못 본다 싶으면 동생이 말해줘요. 오빠 저기 맨홀 있어 조심해. 그럼 저도 모르게 맨홀 피해 다니는 거예요. 남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피해 다녀요 이제는. 근데 엄마가 한 번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한 번은 야 너 왜 맨홀을 안 밟고 왜 자꾸 그걸 피해 다니고 우회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한테도 솔직히 말하긴 좀 그랬지만은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저 맨홀을 밟으면은 그날 하루가 불길하다 느낌 안 좋다 했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야 이 새끼야 그 미신이다 왜 그런 거에 잡혀 사냐 그러지 마라 괜찮으니까 밟아라 밟아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못 밟을까 했더라고요. 진짜 그거 밟는 그 순간 그날 하루는 진짜 불길한 거예요. 밖에서도 불길하고 집안에서 불길한 거예요. 집안에서는 왜 불길하냐면은 괜히 움직였다가 어디 발등이라도 찍혀서 발이라도 다칠까봐 아니면은 사소한 일로 엄마나 동생하고 싸우게 될까봐 그게 무서워서 맨홀도 못 밟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 번째 공포증 그게 한마디로 제가 만든 거죠. 나 자신 스스로가 만든 건데 저는 지금도 맨홀을 피해 다닙니다. 이거는 제가 말건 트라우마 징크스입니다. 두 번째 트라우마 징크스 공포증은 비가 오는 것처럼 흐릿한 날. 이날은 제가 진짜 될 수 있으면 집 밖을 안 나고 싶을 정도로 좀 불길한 날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비가 올 것처럼 약간 먹구름이 껴있고 비는 한 방울 안 내리고 그냥 그런 날이 있습니다.
흐릿한 날. 그런 날은 왜 무섭냐면은, 무섭다기보다는 좀 마음이 좀 불안하고 슬퍼집니다. 왜냐면은 비가 꼴쳐 흐릿한 날에는 저한테 어떤 결과가 초래됐냐면은 어 가슴 아픈 이별을 합니다.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이게 뭐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그 대학도 안 되고 그랬을 당시에 그 뭐지 그 그때 당시에 제가 좀 한 1년 동안을 집에서 막 나오지 못할 정도로 집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백수 생활을 한 것보다는 뭘 해야 될지 그런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대학도 못 가고 그렇다고 재수를 하자니 그럴 뭐 능력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인문계를 나왔는데도요. 그때 디자인 학원을 다녔습니다. 정확히 1년 6개월을요. 그 산업 디자인 쪽으로 해서 이제 좀 취업을 해볼까 해서 엄마가 나중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미술 쪽에 소질 있는 거 알고 그쪽으로 이제 뚫어주셔서 이제 종로 쪽에 있는 디자인 학원을 다녔었는데 일러스트나 이제 포토샵 같은 걸 배우면서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만두려고 하기 전쯤에 마지막 이수 과정 중에 그 학원이 재정 상태 때문에 분점식으로 돼 있던 게 하나 둘 이제 분점이 없어지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없어졌던 게 저희 쪽 그 종로 쪽이었는데 그때 거기 남았던 지인들하고 이제 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학원도 없어지면서 학원 선생님도 이제 그만두시게 되고 더군다나 그 학원이 마지막으로 남은 분점이 강남 쪽이었습니다. 강북에 사는 애가 언제 한번 강남에 가보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가고 싶지 않은데 마지막 한두 달 과정 이수 과정이 남아 있어서 포토그래퍼라는 그 그래픽 그 뭐지 그 가방 포토 그 가방도 만들어야 될 상황이라서 그때 마지막으로 다 같이 밥 먹고 이제 헤어질 때 그날이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푹 쓰러져서 잠들었었죠. 그리고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할 가슴 아픈 이별이 많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이 얘기는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 말은 안 했지만은 그 꽃뱀 저도 꽃뱀한테 물려본 적이 있는데 그분과 헤어진 날도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이었고요. 이것도 또 다시 다른 이야기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저는 사랑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주로 짝사랑을 주로 많이 해왔는데 그걸 하고 헤어짐을 당했을 때 아니 나 스스로가 혼자 좋아하고 혼자 헤어졌을 때 겪었던 짝사랑에 대한 이별 그런 날에도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이었고요. 아무튼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만 되면은 그날 하루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날 왠지 차라리 비라도 왔으면 아니면 차라리 해라도 떠서 눈이라도 부셨으면 하는 바람이 엄청 간절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집 밖을 나갈 때에도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이 되면요. 아 오늘 왠지 느낌 안 좋다. 불길하다. 막 그런 불안불안 증세를 가졌던 징크스를 가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말하기가 참 슬픈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가끔 편지를 쓸 때나 주로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헤어지기보단 차라리 비가 많이 내리는 날, 억수로 많이 내리는 날이나 해가 쨍쨍 뜬 날, 그런 날 헤어지는 게 좋은 거다라고요.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은 제게 너무 가슴 아픈 이별을 하게 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너무 많이 제 앞에서 스쳐 지나간 날들이기 때문에 제게 트라우마이자 징크스이자 공포적인 주제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트라우마 변소차를 본 날 한마디로 똥차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변소차가 녹색이었어요. 녹색 찐 녹색. 예? 이 변소차 본 날은 왜 싫냐면요 요즘은 이제 한강면 차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얀색의 그 약간 물탱크처럼 생긴 변소차가 지나다니잖아요. 근데 주로 이게 아침에 많이 다녀요. 이게 왜 실례하면요. 그때가 언제지? 가끔 제가 맨홀도 안 밟았고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아닌데 간헐적으로 이제 도로 중간중간에 이제 변소차가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한번 보면은 아 왠지 이 변소차 본 날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왜 사람들이 로또를 하기 전이나 복권하기 전에 그 똥꿈을 꾸거나 변소에 빠지는 꿈을 꾸면 뭐 로또 당첨되거나 복권 1등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의 경우라서요. 변소차 본 날은 운이 안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이게 제 느낌이 아니라 이런 거 본 날은 왠지 로또를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로또를 했는데 아예 깡이 나오거나 복권을 했는데 거의 뭐 아닐 때가 하도 많아서요. 가끔 이제 도로변 쪽으로 해서 주로 집에 올 때 특히 가을에서 겨울 다가올 때쯤 되면요. 변소차들이 진짜 많이 다녀요. 특히 오전 일찍 변소 치는 차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보게 됐는데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은행만 갈 길이 있거나 잠깐 나갈 일이 있을 때는 대로변이나 이렇게 도로를 끼고 있는 데를 다니는 게 아니라 골목길로 다녀요, 진짜. 근데 가끔 골목길로 다니다 보면 간헐적으로 한두 대 정도 이렇게 어느 집 앞에서 변소차가 그 변을 치우는 걸 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좀 고개 숙이게 되거나 아니다 오늘은 나는 못 봤다 나는 못 봤다 이렇게 뭐 혼자 막 자각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죠. 심지어는 집에서 우연찮게 버스 안에서 집이나 버스 안에서 이제 그 하얀색의 그 변소차가 딱 지나가다가 마주치면은 순간 멀리서 왠지 그것 같다 싶은 앞모습만 앞차 부분만 봐도요 고개를 돌리거나 딴 거를 막 봐요. 뭐지 왜 난 안 본 거다 하고. 근데 어쩔 때는요 이 변소차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 여름에 그 물 싣고 다니면서 바닥에다 막 물 뿌리고 다니는 그 차가 있어요. 그게 변소차하고 디자인이 너무 똑같아서 헷갈려요. 그래서 변소차겠구냐고 오늘 봤네 오늘 어쩔 수 없다 오늘 안 좋은 날이구나 하고 딱 자세히 보면은 변소차가 아니에요. 그러면 뛸 듯이 매매하고 묘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변소차 본 날은 한마디로 제수 온 붙은 날, 세이프크로버를 본 날, 네이크로버가 아닌. 그래서 변소차 본 날은 운이 안 좋아서 혼자 막 탄식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변소 치우시는 분들한테 대해서 제가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데 그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분들을 안 좋게 매도하거나 그럴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소차 본 날은 그날은 로또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운 없는 날로 제가 스스로 이것도 약간 매너 공포증 마냥 혼자 자각하게 된 날이기도 하죠. 네. 네 번째, 두려움. 이 세상에서 가장 잠시만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4시 44분. 네 번째, 두려움입니다. 이거는 트라우마이자 징크스이자 완전 강렬한 초울트라급 공포증입니다. 이 두려움을요 한번 가슴에 품게 되면요 겁이 많아져요. 용기도 없어질 뿐더러 두려움을 떨게 되면요 상대방을 보더라도 겁이 나고 위축돼서 나도 모르게 떨려요. 목소리도 작아지고요. 이게 이 두려움이라는 게 뭐냐면요 제가 처음 겪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 그 이웃에 그 갤러퍼라고 하는 그 SUV 옛날 그 차를 타고 다니신 이웃이 있었는데 저희 골목 자락 위쪽에 세워놓으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여기 사신지 제가 태어난 이래
44년 토박이 분이신데, 그러니까 그 예전에 중학교 때 시절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어머니가 동네 반장이셨어요. 그래서 좀 약간 호랑이 띠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런지 이웃들하고 좀 언쟁이 좀 많을 때였어요. 막 차 세워놓는 것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말 많을 때였는데, 어머니가 주로 많이 싸우시고 이제 동네 대장 마냥 일명 홍반장이라 하죠. 모든 걸 다 해결해주는 그런 위치에 있으신 분이셨는데, 이웃에 그 일용직하는 남자분이셨는데, 그 갤러프 타고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한 번은 차를 갖고 들어오는 것 때문에, 자기 옆에 세우는 것 때문에 엄마가 한번 거기 언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집에 들어오시면서도 그 아씨하고 싸우면서 들어오면서 들어오는데, 그 아씨가 우리 엄마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18년 뭐 어쩌죠, 이 개 같은 년은 어쩌죠, 막 욕을 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집에서 분해 못 이겨서 막 제 앞에서 막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들이었으니까 그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그때 막 뭐 무서운 거 없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탄집게, 저희가 옛날에 제가 연탄을 떼고 살던 세대였는데, 제가 그때 연탄집게를 딱 들고 나가서 야 이 씨발 새끼야 당장 나와 이 개새끼야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막 집 대문 밖을 나와가지고 저희는 대로 걸어 턱턱 내려오시더니, 넌 뭔데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멱살을 목에 손 두 손으로 이렇게 목을 쪼르듯이 막 흔들더라고요. 그 동네 엄청 시끄러, 사람들도 많이 나와서 구경을 하더라고요. 그때 엄마도 나온 거예요, 덩달아. 그때 엄마가 그 사람을 뛰어 말렸는데, 그때 제가 연탄 집게로 그 아씨를 후려치려고 그랬어요, 진짜. 이런 씨발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도 일이 더 커지는 것 같으니까 그 싸움 말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끝났는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다음날 오후쯤에, 제가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이제 학교 일 끝나고 교복 입고 이제 집에 와서 일상복 갈아입고 이제 그 독서실을 다닐 때였어요, 공부하러. 근데 주로 공부를 안 하고 주로 숙제만 했는데, 그때 이제 한 3시인가 4시쯤 돼서 엄마가 이제 제 말씀드렸죠. 엄마 저 독서실 다녀올게요. 이러고 이제 나갔는데, 집 앞에 그 맞은편 길에 아저씨 그 새끼가 지인들 몇 명을 데려다가 놓고 나를 부르는 거예요. 너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너 그때 어른한테 왜 덤비냐고, 너 그때 나 연탄찌개 찍으려고 그랬냐고, 무슨 짱이냐고, 무슨 깡이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상을 해보세요. 어른들이 4명인가 데리고 와가지고 둘러싸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씨발 막 겁박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싸움도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공손히 인사드리면서 사과드렸죠. 저도 그러고 싶은 아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가 여기 토박이시고 여기 반장이세요.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그렇게 사소하게 싸움 나고 그러면은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좀 화를 내신다 해도 같이 화 안 내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 입장으로서 어머니가 남한테 욕 들어먹고 있는데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때 진짜 눈 돌아가는 건데. 아무튼 사과 드린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러냐고. 그땐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이웃에 살잖아요. 그 매번 마주칠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러면 맨날 그 두려움, 그때 닥쳐오는 그 두려움이 엄청 오래 갔어요. 진짜. 그 두려움이라는 게요, 한번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잖아요. 그거 못 빼요. 그때 제가 얼마나 그 두려움이 심각했냐면은, 집에서 부엌에 과도가 있잖아요. 그 과일 깎는 칼 말고 그 부엌 칼 있잖아요. 집에 그 2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항상 쥐고서 찌르는 연습을 했어요. 진짜. 그럴 정도로 두려웠어요. 심지어 독서실 다닐 때도 밤 11시면 주로 집에 왔었는데, 그 과도 하나가 안 쓰는 거 있었어요. 거의 집에 깨끗한 거 새 거였는데 엄마가 그걸 잘 안 쓰셔서 그거를 제가 가방에 넣고 다녔어요. 독서실 다닐 때마다. 혹시라도 또 그 아씨가 혹시나 우리 엄마한테 또 해코지 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예. 그 두려움이라는 게요, 한번 자리하기 시작하면요 오래 가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그 두려움은 계속 갖고 있었고, 군대 갔을 때 그 두려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 두려움은
나는 누굴 지키려면 내가 크게 희생을 해서라도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괜히 막 어? 조금만 밖에서 차 소리만 나도 그 아저씨 차는 아닌데 그러면은 막 칼로 막 이렇게 찌르는 것처럼 연속 밀 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조절이 안 됐어요, 진짜.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게 제게는 큰 징크스이자 이제 두려움 한번 이게 마음에 앉기 시작하면 이게 진짜 평생 가는 그게 되더라고요. 예, 두려움.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또 다시 갑자기 그 어, 추가하게 된 건지 4시 44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늘 시계가 아니라 그 전자시계로 4시 44분을 말하는 거예요. 새벽 4시 44분도 그렇고 오후 4시 44분도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왠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느낌상 그냥 기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을 사자라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 아파트 단지 지을 때도 보면은 바깥에서 1층, 2층, 3층 해놓고 4층이나 사자를 안 쓰잖아요. 가끔 이제 엘리베이터도 보면은 1층, 2층, 3층 하다가 4층일 때는 이제 F로 해서 영문을 써붙여 놓듯이 사자가 약간 안 좋은 미신적인 약간 의미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뚜렷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요. 가끔 이제 저희 엄마 방 쪽에 이제 큰 전자시계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된 그 목욕탕 가면 있는 커다란 검은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로 나오는 전자시계가 있는데 가끔 이제 제가 시계를 보게 되면은 4시 43분에서 44분이 될 때 딱 그게 마주칠 때가 있어요. 눈이. 그러면은 무서워요. 뭔가 그날 하루는 왠지 두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무서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암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계들은 특히 전자시계는 12시 기준으로 그런 그 시간 표준을 이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후 1시면 13시, 오후 2시면 14시, 오후 3시면 15시, 그러니까 12시가 24시 기준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반월 시계랑 그렇게 바꿔놓은 거는 괜찮은데 그 엄마 방에 있는 시계는 4시 44분 새벽은 그거는 안 바뀌 그거는 조정하는 기준 그 기능이 없더라고요. 하도 예전 전자기시계다 보니까 이거 이 4시 44분은 엄청 기분이 좀 뭐랄까 왠지 보면은 그날 하루 맨홀도 안 밟았죠.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지난 어두운 밤이죠. 심지어 그날 변소차도 안 봤어요. 근데 새벽녘에 뜬금없이 자다 눈 떴는데 4시 43분이에요. 뜬금없이 잠을 다시 잘 들려고 하면 4시 44분인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4시 40분, 4시 43분이다 싶으면 일부러 딴 데를 봐요. 근데 부득이하게 그때 시계를 보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4시 44분은 저에겐 진짜 불길하고 불안한 날의 하루의 연속에 시작되기도 하는 날이기도 하죠. 새벽 4시 44분은.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징크스 공포증이라는 거는 나 스스로가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생성해서 그거를 이제 규칙적으로 이거를 외면하는 경우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거나 그날 하루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뭘 했길래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는 걸까를 그쪽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라는 걸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게 좀 대표적인 제 트라우마이자 징크스이며 공포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트라우마, 어떤 징크스, 어떤 공포증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 징크스, 공포증이 생기셨을 때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시나요? 저는 피해 다닙니다. 예, 그거와 맞서 싸울 용기도 없고요. 맞서 싸운다고 해도 한두 번 정도 맨홀 뚜껑을 밟아본 적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또다시 자포자기 해서 또다시 피해 다니고 있고요. 가끔씩요 길 가다가 맨홀 뚜껑을 혹시나 이렇게 피해 다니는 사람을 보면은 저인 줄 알고 제게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기 내서 힘내서 맨홀 뚜껑 밟아도 된다고. 그리고 비가 올 것처럼 흐릿한 날 불안에 떨면서 집에 있을 저를 위해서 괜찮다고 위로 말 한마디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변소차 본 날 그날을 왠지
좋은 일이 있겠거냐고 생각을 하게끔 할 수 있도록 좀 응원해 주셔도 고맙겠고요. 4시 44분.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분위기가 약간 귀신 나올 것처럼, 악마라도 어디 툭 숨어있다 나올 것처럼 악마의 웃음소리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드는 불길한 날이기 때문에 4시 44분과 이 두려움은, 아, 이거는 깨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따로 뭐 피할 수도 없고 내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건 헤쳐나가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이 트라우마도, 징크스도, 공포증도 이겨낼 수 있는 큰 용기를 주게 해주는 겁니다. 제가 또 말이 또 실수가 또 끝에 가서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